안녕하세요. 예, 잘 쉬었습니까? 예, 앞에서 박종효 대표님의 그 이커머스 전환을 위한 마인드셋을 강의를 잘 들으셨죠? 어떻게 쉬는 시간 동안 마인드셋이 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은 저는 이제 이어서 온라인 유통을 위한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앉은 강신용이라고 합니다. 30분 동안 그 기본 마인드셋에 관련된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유통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낯서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질문도 좀 올려주시고 이런저런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저도 조금 편안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관련된 업무를 한 20여 년 동안 한 노하우를 혹은 경험을, 노하우는 제가 실현을 했고요. 여러분이 온라인 유통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 혹은 좀 전환하는 모습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궁금하신 거 질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좀 서로 마음 풀면서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만 얘기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예, 30분 동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은, 온라인 유통에 앞서 준비할 사항을 점검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한다라는 좀 거창한 제목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유통을 할 거지만은 요 정신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내가 위험했을 때, 조금 루즈해졌을 때, 나태해졌을 때 제 개인적인 거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 아래 작은 제목으로 여러분이 준비할 사항, 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돈 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보호시의 효과, 그 다음에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계획 설계하는 거, 이런 거를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유통 시작에 앞서 준비할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 요새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서 직원들 붐업을 하고 개인들 붐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별거는 없는 것 같고 한번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생산적 요새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1934년에 여기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요 분이 경제학자 슌페터라는 분이 정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창업학의 그 서두의 한 줄이 되었던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없겠지만은 왜 중요하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7가지를 갖고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요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짧게는 1년, 길게는 직업생활까지 해가지고 20여 년 동안 전자상거래에 몸담으면서 이 정신을 조금 더 내가 깨우쳤다면, 내가 하는 행동에 조금 이렇게 매칭을 시켰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전자상거래를 하고 매출이랑 수익에 관련된 스트레스보다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씩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재미없겠지만 한 줄 한 줄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정의와 해석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들은 자기주도형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저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시작에 앞서서 되게 밀접하다라고 하는 표시겠죠. 기회의 발견과 포착. 세 번째, 불확실성의 존재와 한정된 자원 기반의 혁신적 도전. 네 번째, 위험의 체계적 관리. 다섯 번째, 창업과 사업화 역량. 여섯 번째, 조직과 기업의 경영 역량. 일곱 번째, 공유가치 창출 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창업진흥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이 7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읽어봤을 땐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온라인 유통, 전자상거래 대비를 해보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직원들을 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창업가의 한 명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직원들한테 상품 등록해라, 물건 포장해라, 상품 신상품 소싱해 오자 회의도 하면서 다그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게 이제 제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온전히 저 혼자 부업 개념으로 물건을 판매를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출을 올리고 또 예전에 직원들한테 다그쳤던 게 과연 맞는 말인지를 확인하고자 이제 중년 들어서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요 7가지의 기업가 정신 행동들, 요것들이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첫째, 직원들이랑 같이 뜬금없이, 그렇죠. 뭐냐면은 포장할, 이게 송장,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송장, 점심이 중요합니까? 저녁이 중요합니까? 굶어서라도 포장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겠지만은 저도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팔았냐 한번 보니까 글쎄요 여러분, 옆에 그냥 소셜 쇼핑이다, 11번가 오픈마켓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다 이런 걸 떠나서 저한테 연락 오고 했던 MD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한번 제가 솔드아웃 된 상품들, 그때 야 이러면은 팔리구나 라고 제가 혼자 스스로 느꼈던 것들, 2,900원에 어떤 에센스를 팔았거든요. 근데 밑에 저기 녹색 글씨 보이시나요? 녹색 글씨로 무료 배송이라고 해놨죠. 그러면은 보통 고객이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2,500원이 택배였고 그럼 에센스는 400원이란 소린가요? 그렇죠. 물론 저는 이 뒷단에서는 택배비도 조금 저렴했고 물건값도 미끼 상품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재고를 속된 표현으로 털고자 진행을 했던 이벤트니까 저 2,900원 무료 배송이 가능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300개 한 4시간 만에 600개를 판매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거를 하고 나니까요 처음에는 밥을 굶더라도 저렇게 매출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연속되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가 싶더라고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뜬금없이 기업가 정신과 갖다 붙이기는 했지만 저렇게 일이 포화가 됐을 때, 여러분이 번아웃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정신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점까지 도달하느냐를 갖고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게 사업이 생물 같아서 계속 변하곤 있다곤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간 좀 있을 때 과연 저게 좋은 걸까? 나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정말 일하다가 전생에 노비였나?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느끼게 했던 제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여러분께서도 1인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혼자 상품 등록하고 혼자 포장하는 맥시멈이 손빠르기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해서 500건에서 600건이 맥스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본인은 혼자 하시면서 1,000건 이상 매출 나오는 거를 바라는 거는 그렇죠.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때 그런 걸 좀 느꼈고 또 하나 뭣도 모르고 2,900원 무료 배송이라는 가격 설정을 해서 지르긴 했지만 가격이 갖고 있는 파괴력 또한 대단하구나. 상세 설명 저 못합니다. 포토샵이라는 약간의 스킬 못합니다. 촬영하는 거 핸드폰으로 사진 몇 번 이렇게 우리 아들, 딸 찍어준 거, 와이프 찍어준 거, 풍경 좋은 거 찍어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살짝 무시하고 가격으로 2,900원 무료 배송을 하니까 누가요? 고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4시간 만에 600개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가격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엄청나구나. 근데 이 쉬운 거를 알면서도 막상 가격을 이렇게 꺾을 때는 손이 막 떨리죠. 네. 어찌됐건 간에 저런 경험을 또 하나 하고, 두 번째, 기회 발견과 포착. 요 얘기를 갖고 여러분이랑 한 내일이나 내일에도 이렇게 아이템 설정에 관련된 얘기를 갖고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 자녀분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만나 뵀던 사장님이 요런 스푼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격이 9,900원. 글쎄 제가 직접 우리 아들, 딸이 컸을 때 스푼을 사본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저게 비싸니 싸니는 잘 모르겠는데 배송비 3,000원에 9,900원에 저 스푼을 팔았습니다. 물론 여기 아빠분들이 수업을 들으신다라고 그러면은 저걸 왜 사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 리뷰가 몇 건이죠? 5,404건? 어저께 본 겁니다. 어저께 본 건데 5,404건이면 제가 예전에 직장 경험을 할 때 MD란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네. 고객들한테 물건 사면은 리뷰 달아주면은 어떤 이벤트를 드려요, 어떤 쿠폰을 드려요. 열심히 이벤트를 홍보해도 한 10명이 사면은 글을 하나 쓸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건을 판매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물건을 몇 건 팔았을 때 리뷰가 몇 건 올라오나 한번 그냥 어떤 커다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 5,400건이 갖고 있는 저 팩트가 어마무시한 상품인 겁니다. 제 경험을 갖다 단순 대입 10배를 곱하면은 54,000개가 팔았겠죠. 뭐가? 요 스푼 하나가. 그러면은 저 스푼 하나 10,000원이죠. 예, 배송비 100원 더 하고 배송비 2,500원 배송비는 따로 하더라도 10,000원으로 5만 개면은 얼마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그렇죠. 대략 5천만 원? 맞는 듯한.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채님. 일단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저렇게 리뷰를 써주셨기 때문에 포아이님 좀 늦었는데 커피 쿠폰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준비하시는 분이 그런 이벤트를 좀 준비하셨으니까 사전에 말을 해야 되는데 5억인가요? 10,000원에 5만 개면은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저거를 발견했습니까? 그랬더니 손자 손녀가 숟가락을 못 먹더래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나라고 그래봤더니 물론 2달, 3달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요거를 45도로 살짝 올렸죠. 그 다음에 요거를 79cm라고 강조한 거는 아이들 팔 길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살짝 숟가락을 올리고 길이를 맞춘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었고 그분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를 키웠던 부모라고 그러면은 좀 짧았으면, 조금 길었으면, 조금 꺾어졌으면 하는 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어떤 방향? 필요한 거를 뻔히 알았음에도 계속 우리는 그냥 사다 쓴 거죠. 이마트에서 갖다 쓰고 시장에 갖다 쓰고,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아기용 숟가락이 없었으니까 당신들이 먹던 숟가락으로 먹이기도 하고 옆에 입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아픈 적도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주위에 팔 물건이 없다고 고민하는 동안 우리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분들은 뭐가 불편하지?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아이템이 되게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MD였을 때는 그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템 조금 신상품, 라인업 되는 상품 갖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잘 파시는 분들, 잘 파는 거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이니까 매출과 이런 거 말고 그분들이 만족하면서 하나하나 어떤 발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해 가면서 잘 하시는 판매자분들은 이렇게 불편한 거를 해소하는 상품을 제조 혹은 해외에서 소싱해 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길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 이런 내용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이 시간을 끝으로 수업을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한번 밤에 생각을 해보실 때 여러분 상품을 한번 떠올리면서 조금 개선될 게 있나? 소비자들이 요거를 하면서 불편한 게 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신다라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그래도 수업은 조금 잘하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5만 건.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3번부터 7번까지는 조금 그렇죠. 개인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거고 좀 와닿지도 않긴 하겠지만은 저는 또 요 얘기를 여러분이랑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싶어요. 물론 판매량이 많이 나오면 일반적인 시작하시는 판매자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조금 틀린 점, 틀리다라고 표현하면 좀 아닌 것 같고 오해할 수 있는 점이 매출이 많이 나오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또는 그런 고정관념이 또 있으세요. 저도 예전엔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왜 이렇게 안 벌려?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게 돈이 안 벌리지라고 고민한 적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쿠팡 얘기 들으면서 바뀌었죠. 그죠? 매출은 엄청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쿠팡이란 사이트가. 근데 수익이라는 포커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건 또 틀린 거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혹은 온라인 유통을 시작을 하면서 반드시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어느 곳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까? 그런데 세상 다반사가 나한테만 특혜는 안 일어날 거잖아요. 판매량이 많다고 돈을 많이 벌면은 가장 베스트하긴 한데 주위 경쟁자들이 없는 상품을 내가 팔았을 때 여기 아까 우리 숟가락 파시는 사장님처럼 매출이 많이 나면 당연히 수익은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요거 시간 끝나고 잠깐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상품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파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 경우, 해외 시장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 내가 아는 지인이 만든 거를 내가 팔아보는 경우, 내가 만든 물건이 아니라 남이 만든 물건을 갖고 내가 중개업자 유통을 하는 경우가 대반사다라고요. 그렇다라 그러면은 내가 잘 팔게 남들이 나를 가만 놔둘까? 그렇죠? 그거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뭐를 건드려야 될까? 가격을 건드려야 될까? 상품 내용을 건드려야 될까? 고객들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건드려야 될까? 그런 걸 건드리는 것 중에 가격을 건드리면 다행히 수익이 떨어지겠죠. 또 행여 아까 저 같은 경우 2,900원 무료 배송에 600개 팔았다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얼마 벌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쏙 들어가죠. 저 말이. 왜? 돈을 못 벌었거든요. 네. 단지 제가 저렇게 팔면은 팔리는구나. 상품 설명을 되게 조금 표현을 가볍게 하되 후지기에도 팔리는구나. 가격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고객한테 못 시키면은 그냥 디스플레이 하는 정도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여러분들도 판매량과 수익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불확실성의 존재와 한정된 자원에 관련된 얘기는 요 얘기에 들여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얘기거든요. 물건 잘 팔린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돈을 투자하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이나 될까요? 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몇 분이 될까요? 제가 한 10,000여 명의 판매자분들이랑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해왔으니까 얘기를 나눴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한 개가 팔렸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서 내일도 한 개가 팔려요. 모레도 한 개가 팔리겠죠? 그러면은 4일째 되는 날
시장에서 1개를 사오겠습니까? 5개를 사오겠습니까? 10개를 사오겠습니까? 매일 하나씩 팔린다는 데이터를 3일째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음에도 4일째 되는 날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이 하는 행동을 옆에서 보니까 많아야 3개? 왜? 내가 사갖고 와가지고 머피의 법칙이 적용돼가지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 안 걸리고 운동 삼아 저는 갔다 올래요. 그런데 한 번에 50개 정도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사람이 조금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은행 대출 받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금 써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게 좀 감이 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재미없는 내용들을 한번 상기해보면서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을 한번 이렇게 매칭시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결국은 내 성향이, 예, 그렇죠. 앞서서 먼저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피 안 흘리고 남들이 흘린 거 보고 흉내내는 상품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내가 제조해서 물건을 파느냐, 아니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내 히든카드는 안 보일 거야, 남들이 잘 팔리는 거 조금 다른 포인트 변형해가지고 나는 팔아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에 나는 어떤 성향이 있는지 한번 오늘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조금 하얀 A4지에 메모하면서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업에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우보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였거든요. 언제 천천히 가, 소처럼. 네? 호랑이처럼 빨리 달려가야지. 그런데 이게 요새는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온라인 유통에 건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물건을 팔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실용품을 팔아봤습니다. 막연하죠. 남자가 욕실용품? 그냥 우리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고 손 닦고 오면 됐지 뭐 욕실용품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갖는데, 물건을 팔려고 하다 보니 어디서 소싱을 해와야 되잖아요. 제가 제조를 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 욕실을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 사진이 이렇게 깨끗한 게 우리 욕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미지를 조금 어디서 이렇게 잠깐 빌려왔는데, 보통 다 이렇게 이런 집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변기 있고요. 여기 세면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비누가가 하나 있겠죠. 여기 뭐 선반 하나 있고, 이거 문 열면 여기 수건들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헤어 부스, 샤워 부스 있고, 여기 또 선반 있고, 여기는 샴푸 올려놓고, 어느 집을 가도 이런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조금 잘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평이 좀 넓은 친구. 그 집에 갔더니 이래요. 물론 이건 그 친구 집이 아니라 저도 좀, 잘 이쁜 집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요 길이가 조금 넓었다 뿐이지 우리 집 욕실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변기 있고, 세면대 2개 있긴 하지만 하나는 안 쓰죠. 예? 여기 있고, 비누 있고, 요거 문 열면은 수건들이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 돼 있고, 우리 집엔 없었던 여기 방향제 하나 있는 거 보고 너는 이런 거를 화장실에 왜 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욕실을 보니 한 20개에서 30개 내외의 상품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우보호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욕실용품 한 3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거를 하루에 등록을 하느냐다. 11번가에서 욕실용품 카테고리를 띄워놓고 하루에 다 등록을 하면은 저는 지쳤을 것 같아요. 실력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날 잡아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1개, 내일 1개. 그러면 며칠이면 끝나죠? 대략 30일, 한 달이면은 내가 한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큰 시간이, 그렇죠. 포화이님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30일이면 끝나죠. 그런데 조금 욕심을 부려보겠어요. 욕실용품을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럼 31일째 뭐 하느냐? 이제는 남들이 뭘 잘 파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소를 갑니다. 이마트를 갑니다. 아, 내가 뭐 올려놨던 상품이랑 비슷하다. 백화점을 갑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욕실용품이라는 주제를 딱 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상품이 하나둘씩 채우니까 과연 1년 지나면 365개의 욕실용품이 있으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어느 판매자랑 견주어서 비교할 만 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세가 저는 온라인 유통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계획 설계하기라는 제목은 요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제가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이 6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템 팔 물건이 있습니까? 어디다 팔 겁니까? 촬영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설명 잘 할 겁니까? 배송업체 정했습니까? CS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되게 간단한 거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우버호시, 나는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갖고 진행하는 건가를 요 6개의 필요사항에 맞춰서요. 비록 짧은 3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번 이렇게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오늘 꼭, 예, 내일 쓰지 말고 오늘 한번 이렇게 낙서하듯이 한번 써보면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면은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얘기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요 30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되게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렇죠. 호아이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느낀 겁니다. 저는 사진도 못 찍고 포토샵도 못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그 룩북 그런 팜플렛 같은 퀄리티를 내가 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토샵이나 상세 페이지의 노하우가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얘는 특별한 지식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상상력을 요하는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져요. 잘해서 잘한다라는 기준보다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상품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훌륭한 스킬입니다. 잘하는 거는 주관적인데 고객이 이거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하면은 나는 되게 잘했다고 하지만 고객이 봤을 때 되게 못했어 라고 그러면은 나는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 그런 데는 안 두고 내가 되게 짧게 할 수 있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둡니다. 무슨 뭐 조금 그쵸? 뭐 다른 얘기 같긴 하지만 그런 얘기는 우리가 차차 내일이라도 제가 언급을 드릴 테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많은 6가지 중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를 하나 정한 다음에 매일 30분씩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경쟁자를 분석하겠다라고 그러면 정말 11번가 혹은 그 외의 판매 채널을 띄워놓고 나와 유사 상품 판매하는 경쟁자를 분석을 하면서 얘는 얼마에 파네? 얘는 상세 설명 이렇게 했네? 얘는 무료 배송이네? 얘는 뭐를 하나 사은품 주네? 이런 걸 계속 적었습니다. 또는 하루에 그냥 되게 후지더라도 상품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매일 하나씩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상품 등록 하나씩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 거를 1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전략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미진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좀 길게 본다라 그러면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한 5분 정도가 있다가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